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폭발하면서 모처럼 여당이 야당을 공격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대표가 이 자신과 가족 이름으로 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판 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음으로써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사설이 공개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사실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처럼 분위기가 개혁과 쇄신의 분위기가 됐는데 지금 이 문제로 당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 오늘도 기자들로부터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김재원, 이 장해찬, 상당히 많은 친윤 성향의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여기에 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 진은정 변호사 이름도 나왔습니다. 자, 이거 빨리 한동훈 대표가 수습하고 이제 국민의힘은 치고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부터 인사쇄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연말에는 대규모 개각도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외로 커지고 있는 이 당원 게시판 사태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여당원 게시판 논란 한 대표가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 이름을 찍어서 보도한 이유는 이 지금 국민의힘이 이 문제로 다시 갈등의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거의 모친 장인, 장모, 부인 등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로 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윤계는 당무감사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친한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당무감사에 반대했다. 친윤계는 한 대표나 가족이 비방글 작성에 관여했을 경우 한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익명이지만 본인 인정을 거친 당원만 글을 쓸 수 있다. 이런 인정을 거친 비방글 명의자 중 일부가 한 대표 가족 이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가족 명의 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대표는 21일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당에서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가족 문제는 설명하지 않았다. 그런 위법이 아니라면 제가 건건히 설명해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친윤계를 겨냥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표는 지금은 변화와 쇄신을 실천할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쇄신의 기회를 살리려면 한 대표가 자신을 둘러싸고 불거진 이 문제부터 분명히 사실과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다. 이런 일 때문에 다시 여권이 내분에 빠진다면 지지층부터 등을 돌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이 조선일보 사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동훈 대표 서울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추모식을 마친 뒤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직접 의혹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녹취가 공개된 사건을 두고 법리를 앞세울 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원 게시판 논란에 대해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을 두고도 그것을 같은 궤에 놓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도 당이 불필요한 자중질환에 빠진다며 위법이 아니면 건건히 설명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구체적인 해명을 피했습니다. 자, 지금 이 요지는 한동훈 대표가 연일 가족의 당원 게시판 윤 대통령 부부 비방글 연루 여부에 대해서 즉답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는 런동훈, 도망친다는 런동훈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오늘도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 나와
한 대표가 계속 법률적 문제로 가져가는데 이 문제는 법률적 잣대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해결할 사안이다.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있다. 끝까지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문제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이건 그게 아니라 당 게시판을 통한 여론조장이 있었느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은 JTBC에 나와 한동훈 대표 부인 진원정 변호사가 익명 게시판 비방글을 작성했으며 전당대회 당시 한 대표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는 운동도 주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지금 이 한동훈 대표의 부인이 꽃바구니 보내는 운동을 주도했다, 비방글을 작성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한동훈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 사설이 공개적으로 그것을 한동훈 대표에게 요구한 겁니다. 자,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비방글 작성에 가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MBC 라디오에 나와 제가 한 대표 측으로부터 얘기 들은 것은 뭐냐면 경찰의 1차 조사 결과 가족 이름으로 글 쓴 사람은 임모씨라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족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킹당한 것인지 밝혀져야 될 것 같다면서 해킹 가능성도 꺼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면 됩니다. 지금 친한동훈계는 한동훈 대표 가족이 비방글 작성자가 아니라다 하더라도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지금 법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을 앞두고 단일 대우로 대야공세에 주력해야 하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를 둘러싼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이 문제는 털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선고 후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를 옹이하면서 이거 2심 3심에서 뒤집힌다, 무죄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도 했고 최민희 의원은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명 대표가 잘못되면 그 다음은 누가 할까, 당연히 이런 관심이 증폭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논란, 포스트 이재명의 논란의 중심에는 김어준이 있습니다. 자, 김어준 씨, 이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에 거의 당대표급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만큼 폭발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어준 씨가 18일 아주 묘한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역사의 도구가 됐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말을 점잖게 해서 그렇지 도구라는 게 뭡니까? 도구는 그냥 쓰여지고 버려집니다. 이재명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서 대통령 선거 전에 출마가 봉쇄된다면 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무엇보다도 김어준이 킹메이커 역할을 하고 싶다는 게 아니냐는 그런 비판글도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김어준을 떠나서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이미 한참 남았습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이재명이 저렇게 삐걱거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각자 도생을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플랜 B가 조심스럽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지금은 플랜 B를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민희는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이런 격앙된 반응은 정반대로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차기에 대한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다음은 누가 차지할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야권 일각에서 2027년 대통령 선거 플랜 B 논의가 조심스럽게 부상하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분석했습니다. 야권의 독보적인 대선 주자 이재명 1급 체제의 이재명 대표가 출마가 가로막힌다면 이를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 이재명을 구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걸 대놓겠다가는 지금 몰매를 맞기 때문에 먼저 나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들 3, 4, 5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15일 선고받은 선거법 1심 형량대로라면 이재명은 향후 10년 동안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정치인에게 10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물론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을 보면 뭐 75세, 80세에도 출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당내 경선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전직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친명계에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말이 나온 것 자체가 그만큼 커진 불안감의 발로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지키는 게 최선이긴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는 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대놓고는 못합니다. 그만큼 이재명의 1급 체제가 공고합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후임 그 다음 사람이 늦게 정해지는 게 여권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지난 18일 이재명의 후계자 지명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권 최대 스피커로 꼽히는 김어준이 유튜브에서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대법이 대선보다 빠르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다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개인 이재명을 넘어서 하나의 도구가 됐다. 역사의 도구가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상당히 논란이 일었습니다. 아니 뭐 김어준이가 킹메이커 하는 거야? 재수없이 벌써부터 이재명을 지금 이렇게 다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러나 김어준의 말대로 대법원 판결이 대선보다 먼저 나오면 이재명이 손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후계자를 지명한다는 이야기인데 대선이 대법보다 빠르기는 힘듭니다. 지금 이재명의 1심 판결 이제 원칙대로 하면 3개월 만에 2심, 3개월 만에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게 좀 지연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년 중에는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습니다. 징역형이 나온 걸 벌금 100만원형 이하로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들은 마음의 준비를 할 겁니다. 게다가 이재명은 이것 말고도 25일 선고되는 위증교사 재판도 있고 이것 역시 징역형이 예상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확정되면 이재명은 자연스럽게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지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이 지명하는 사람을 손드는 사람을 그대로 할까요? 이게 무슨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자, 친야 성향 커뮤니티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가정하고 후계자를 모색해야 한다는 것인가? 또 킹메이커 놀이가 시작됐다는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김어준이 과거 나는 꼼수다를 함께했던 김용민 씨, 이 주진우가 이재명이 누군가 손들어주는 일이 먼저 생길 거라고 하나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기도 했습니다. 아직 극소수지만 당 안팎에서는 친명 중진이 대표 고리를 대신하는 시나리오를 얘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선인 김민석, 정청래 최고위원 등이 거론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민주당 원외 인사는 2032년 대선 때도 이재명 대표 나이 68세, 김대중 전 대통령 당선 나이 75세보다 적다. 민주당에도 푸틴, 이 메드베데프 모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제 한국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한편에서는 이재명 대표 의중을 넘어 아예 경쟁력 있는 후보를 새로 세우는 게 빠르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불려나왔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친명 이 진영에서 후계자 옹립이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비명계인 삼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사람이 될 가능성은 지금 민주당의 친명 체제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재명이 한번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을 놓고 아마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질 겁니다. 자, 야권에서는 이해찬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해찬이 이재명을 낙점해서 1인자가 된 것이다, 이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건 역시 이해찬의 역할을 너무 과장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의 다음 사람이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어쩌면 그 과정에서 동강날지도 모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1심 선고가 하나 나왔고 25일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2개 정도 재판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7개의 재판을 받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이면서 이렇게 재판에 불려다니면 이거 뭐 월화수목금 매일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도 몸이지만 돈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이 재판은 만약 유죄가 된다면 징역 10년형, 20년형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범죄 혐의입니다. 물론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희박합니다. 여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하나만 가지고도 징역 10년형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재판의 변호사비는 얼마나 될까요? 엄청날 겁니다. 하나하나만 따져도 엄청난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휩싸인 적도 있습니다. 그런 민주당의 대표가 지금 재판을 현재 5개나 받고 있고 그 변호사비를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신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관련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놓고 정치권에서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선거법 재판인데 이 변호사비를 민주당이 지원한다? 이거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변호사비를 당이 지원하면 이건 횡령이다, 배임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 판례 등을 봐도 민주당이 당비로, 어쩌면 이 당비라는 것은 이재명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재명 개인의 범죄 혐의 재판에 당이 변호사비를 낸다? 상당히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재명의 이 재판 중 현재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재명이 선거법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형 이상만 확정돼도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자금, 선거비용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합니다. 민주당의 재정이 거덜납니다. 당사를 팔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법 재판은 단순히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변호사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재판까지도 지금 민주당의 법조인 출신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원을 한다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정치적으로 논평을 내고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지만 실제 재판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그 변호사비를 민주당이 지원한다, 이건 예의가 좀 다릅니다. 현재는 선거법 재판과 관련한 이 변호사비를 당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벌써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당연한 조치라는 민주당, 횡령 배임 소리가 있다는 국민의힘, 선관위 1, 2주 내에 해석을 낼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이 머니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가뜩이나 이재명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폭력을 치른 바 있는데 지금도 완전히 그 의혹은 가시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변호사비를 지원한다? 이건 정말 횡령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이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형 수준의 중형을 확정받으면 당이 대선에서 선거 보전금으로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만큼 당이 이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이 특정 개인의 형사재판을 지원하는 게 횡령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전례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신중한 입장이라고 머니투데이는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두고 항소심부터는 2심부터는 당 차원의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비나 인적 지원을 지원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과 법 위반 여부 등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당시 당의 대선 후보였고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민주당이 상당한 금액의 선거비용을 물어내야 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의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총선 대선이든 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그 피고가 당의 돈을 지원받는 사례가 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 정당은 이 특정 개인의 소송 비용에 정치자금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쟁점입니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국회의원이 본인의 정치자금을 본인의 형사사건에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런 판단 선례가 있다면서도 이 선례를 그대로 정당에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지원한 적은 없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고 횡령 혹은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요청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인단체의 대표가 위법 행위로 인하여 형사재판을 받는 경우 그 변호사 비용을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으로 지원하는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재판의 변호사 비용을 정치자금 계좌에서 지출하는 것 또한 무죄가 되는 경우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선관위의 유권 해석도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도 당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국민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자, 지금 이 당의 지원은 당연한 조치라는 민주당 법률 대변인 이건태 의원의 주장,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 판단은 선관위 그리고 법원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선관위는 당장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 선관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언론 보도대로 여당에서 유권 해석을 요청한다면 1, 2주 내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상당히 이 변호사비 대납 지원 의혹 논란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